벨트선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최근 충북 농촌 지역이 본격 농산물 수확기를 맞았지만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농촌 일자리를 붕괴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언이 아닐 만큼 농촌에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죠. 네, 그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 이제 보통 계절 근로자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입국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상황을 살펴보니 6월까지 현재 308명이 입국을 했고요. 전국 42개 시군 배정 인원과 비교했을 때 약 5.8% 정도만 지금 인원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매우 지금 인원 수급이 인력 수급이 매우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공항 자체가 마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참 농촌이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 308명이라고 했어요. 어디 지역에 좀 배치가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배정 대상 지역이 총 42개 시군인데요. 그중에 3개 군에만 배정이 됐습니다. 3개요? 예. 강원도 양구군에 193명이고요. 경북 영양군에 113명, 전북 고창군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308명이 이 3개 군에만 배정됐고 나머지 39개 시군에는 한 명도 배정을 못 받은 겁니다. 네, 무려 42개 시군 중 3군데에만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또 39곳은 얼마나 좀 일손 부족이 쌓이고 있을지 참 상상이 되지 않는데 물론 코로나19라는 좀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요. 계절 근로자들이 이렇게까지 입국이 저조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그 입국 절차를 좀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역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영향을 이번에 이제 받은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설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4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자가격리 비용이 약 1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42개 시군, 특히 이제 주로 농촌 지역이 많은데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 자립도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14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인데 이것까지 들여서 근로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역시 코로나19로 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들여오는 것 자체에도 반대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시선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향이. 네, 그렇다면 충북 지역의 올해 상반기에 추가 배정될 만한 계절 근로자들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42개 시군 중에서 3개의 군만 배정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곳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도 단 한 명도 지금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창 농촌이 바빠서 일손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내 수확 시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절 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5, 6월 지금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쉽게 말해서 5, 6월은 좀 이제 파종을 하거나 또는 밭농사에서 어떤 수확하는 그 시기고요. 9, 10월 달에는 이제 추수하는 그런 수확기인데요. 특히 5, 6월 같은 경우에 밭작물에서 어떤 심기를 할 때 많은 일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화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기계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밭농사는 사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농번가에서는 휴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땅을 그냥 그대로 놀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5월에서 6월 밭작물로 좀 바쁜 시기인데 참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쁜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좀 언제까지 코로나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켜볼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정부만의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나와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 한 가지 대책으로 생산적 일손 봉사 제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충북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이제 시행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휴 인력을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농가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최근 도는 그 이 생산적 일손 봉사를 국가 사업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는 만약에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다면은 네. 국비가 50%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생산적 일손 봉사, 국가 사업 반영에 나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 50%와 지자체 50%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네. 이런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 현장과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 75세 이하인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참여자는 하루 4시간을 일한 다음에 교통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어떤 하루 그 일당에 비했을 때는 매우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이 사업 자체가 일손 봉사, 그 봉사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교통비 명목으로 좀 소정의 금액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관주도 형식으로 네.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면서 오히려 더 활성화를 띠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익을 거두기보다는 봉사활동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 네. 것으로 좀 비춰지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도내에 이렇게 좀 농촌으로 가서 좀 힘든 어르신들, 농민들을 돕는 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도내 11개 시군의 그 이 생산적 일손 봉사 목표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진행률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음성군이 81.8%로 가장 높았고요. 봉사율이요? 네. 그리고 괴산군이 70%, 네. 옥천군이 66%, 청주시가 63%, 그다음 진천군, 증평군 네. 등이 50%를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원래 목표 대비 수치로 봤을 때 네. 원래 100% 가까이 돼야지만 그렇죠. 뭐 만족스러운 수치긴 합니다만 네.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맞아요. 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네.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모여서 혹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꽤 높은 네. 진행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곳 중에 네. 음성, 괴산, 증평, 그리고 진천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관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 민간 주도로 이게 전환되면서 오히려 더 참여율이 목표율이 네.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 꼽히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오히려 참여율이 적을 법한데도 불구하고요. 역대 최고였습니다. 네. 17만 5천여 명이 참여해서요. 농가 등 4,900여 곳에 봉사를 해드렸던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근로자 입국이 어렵다 보니까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돕자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생산적 뭐 그 봉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1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될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변호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리 이제 이게 봉사라고는 합니다만 비용이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최저임금 거잖아요.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걸 봉사다.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구호보다는 뭔가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률 감소로 인해서 충북 도내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생산적 일손 봉사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도내 농촌에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 증가와 함께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